20살. 그땐 세상이 참 단순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가끔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에 행복해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평범한 일상 속으로 그 오빠가 들어왔다. 그 오빠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곱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동네에서 가게를 크게 하셔서 항상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참 잘생겼다. 그 한마디를 속으로 삼키며 마주치면 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이 살짝 비틀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던 오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우산도 없이 뛰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리 위로 갑자기 우산 하나가 툭 내려왔다.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익숙한 듯한 낮은 목소리. 고개를 들자 그 오빠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였다. 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시작된 건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다. 처음엔 그냥 동네 오빠였는데 어느새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밤엔 전봇대 불빛 아래서 얘기를 나누게 됐다. 오빠는 늘 나를 챙겼다. 너는 왜 항상 밥을 대충 먹냐? 내 손 시려워. 장갑이라도 껴라. 그런 사소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금세 불길이 됐다. 20살의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했다. 돈도 집안도 미래도 몰랐다. 오빠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오빠가 힘들면 같이 울었다. 그가 손을 잡아줄 때마다 세상이 내 편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나보다 3살 많았다. 사회 초년생이었고 늘 바쁜데도 틈만 나면 내 학교 앞에 찾아왔다. 같이 떡볶이 먹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우리 결혼하면 애는 둘만 낳자.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응,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어. 그가 피식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렇게 4해를 함께 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다. 둘이 결혼 언제 하냐? 야, 저 둘은 찢어도 못 떨어져. 그럴 때마다 나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미 상상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은 내 모습, 신랑 입장에서 환하게 웃는 오빠의 얼굴. 그건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당연한 미래였다. 24살이 되던 해 오빠가 말했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우리 결혼하자.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 집 잘 사는 집이라던데 괜찮겠어? 사랑하면 되죠. 그 말이 그땐 너무 당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다. 나는 그날을 위해 새 원피스를 샀다. 시장 구석에서 세일하던 하늘색 원피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처럼 느껴졌다. 머리는 직접 드라이에 묶고 화장도 서툴게 했다. 그리고 싼 꽃 한 다발을 사서 손에 꼭 쥐었다. 이제 우리 사랑이 진짜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다. 오빠는 내 손을 잡고 그 집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땐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다. 문이 열리고 오빠 어머니가 나를 훑어봤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 집 거실은 반짝였다. 유리 장식장, 피아노, 대리석 바닥. 나는 순간 내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 인사드릴게요. 이쪽은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빠의 말에 그의 아버지가 신문을 내렸다. 결혼?
누가? 저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듯 차갑게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집은 며느리로 이뤄내는 안 돼. 그 말, 그 이뤄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이뤄내가 뭐였을까? 가난한 집안 딸이라는 뜻일까? 평범하다는 뜻일까?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빠는 내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머니, 저 정말 좋아합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수록 부모의 얼굴은 더 단단해졌다. 넌 아직 어리다. 인생을 망치고 싶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야. 나는 억지로 웃으려 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오빠의 아버지가 냉정히 잘랐다. 다음은 없어. 그 말과 함께 나는 문 밖으로 내몰리듯 나왔다. 밖에 나와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에 쥔 꽃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그는 나를 꼭 안았다. 미안해. 꼭 설득할게. 기다려줘. 나는 그 품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도 안 됐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전화도 편지도 없었다. 그가 다니던 회사 앞에 찾아갔을 때 동료가 말했다. 정호 씨, 본가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데려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다. 그렇게 나의 사랑은 허망하게 끝났다.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었다.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다. 그런데 눈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그건 현실이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 오빠의 아이가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쥔 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오빠는 사라졌고 나는 혼자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한마디가 허공에 흩어졌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그냥 바닥을 바라보며 내 뱃속의 생명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병원 문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리기를 여러 번.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나차.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지. 엄마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작은 세탁소 하나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엄마에게 나 아이 가졌어라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나는 집을 나왔다. 사람들 눈이 무서웠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낳는다더라. 그런 말들이 내 귀를 찌를 게 분명했다. 지방에 허름한 원룸 하나를 얻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문은 잘 닫히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곳이 내 세상 전부였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허리를 붙잡고 울었다. 출산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포와 설렘이 교차했다. 이 아이가 날 닮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닮았을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출산 날은 폭설이 내리던 한겨울이었다. 진통이 시작됐는데 병원 갈 택시비조차 없었다. 배를 움켜쥐고 도로를 걸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는데 발끝 감각이 사라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의사가 소리쳤다. 산모, 힘주세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아이였다. 얘야 엄마다. 피투성이 얼굴을 처음 본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고통도 외로움도 사라지고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았다.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갓난아기를 안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두려웠다. 돈이 없었다. 젖도 잘 돌지 않았다. 밤마다 아기가 울면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벗겨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 눈엔 오직 하나, 젖병을 빠는 아이의 얼굴만 보였다. 남들이 퇴근 후 술 한잔할 때 나는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얻어와 죽을 쑤었다. 그 죽을 먹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게 안 할 거야.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졸업식. 그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했다. 사진 찍는 부모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구석에 섰다. 아빠는 출장 갔어요. 아이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딸 참 잘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나를 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야, 너 그 남자 소식 들었어? 누구요? 그 정우 씨 말이야. 그 잘난 집 아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그 사람이 회사 사장 됐다더라. 엄청 잘 나간다던데?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 이름이 아직도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가 사장이라니. 나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살고 있는데 그는 번쩍이는 사무실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있을 테지. 그런 생각이 미친 듯이 올라왔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흔들었다. 내 옆에는 내가 지켜온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아이는 대학을 갔고 장학금을 받았다. 입학식 날 나는 몰래 뒤에서 울었다. 엄마, 울지 마요.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에 3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 한 잔을 했다.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잘 버텼다. 정말 잘 버텼다. 그 후로도 나는 일만 했다. 새벽부터 식당 문을 열고 닫을 땐 별이 떴다. 몸은 점점 늙어갔고 손마디는 굳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아이 덕분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한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아이는 직장에 취직했고 몇 년 뒤 결혼했다. 사위는 착했고 결혼식장에서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편하게 살아.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문득 거울을 보았다. 주름투성이 얼굴, 검게 그을린 손.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정호. 그 이름이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을 찔렀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감정. 그냥 있었던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회색 머리, 정장 차림, 여전히 반듯한 어깨. 그가 천천히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 했다.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너라고 불렀다. 내 속이 뒤집혔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식사라도 같이 할래? 나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는 예전보다 말이 적었다. 결혼 안 했어. 왜요? 그때 내가 마지막이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늙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었다.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식당 문이 열리고 그 순간 딸이 들어왔다. 손에는 손녀의 손이 들려 있었다. 아이의 눈매가 그 사람을 닮았다.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저 아이 혹시... 그 다음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거렸고 식당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내 고생을 누군가가 대신 울어주는 것 같은 묘한 위로를. 그날 이후 식당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그 오빠는 다음 날도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렸다. 그날의 울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저 아이 혹시... 끝내 내 대신 울어주던 그 사람의 어깨.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내 세월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후로 오빠는 식당에 자주 들렀다. 가끔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갔고 가끔은 나 몰래 설거지를 도왔다. 그때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해.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지난 세월을 보았다. 30해 넘게 돌아오지 못한 마음이 이제야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결혼 안 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누굴 만나도 내 얼굴이 자꾸 겹쳤어. 어디서 웃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떠올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다. 그 오빠는 내 청춘의 전부였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만 남긴 그림자였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며칠 후 오빠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때 내 생일에 주려고 샀던 거야.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20살의 내가 그 오빠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 사진을 들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널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 오빠의 말에 나는 그제야 웃었다. 나도 그래. 잊은 적은 없었어. 다만 살아내야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함께 퇴근을 했다. 식당 문을 닫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남은 반찬이 들려 있었고 발밑엔 노을빛이 길게 늘어졌다. 아무 말이 없어도 편했다. 세월이 만든 침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어느 날은 오빠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다. 이제 와서? 그래도 남은 인생은 같이 있고 싶어. 늦었지만
내 옆에 있고 싶어?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 오빠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속에 20살의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야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식당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야 밥맛이 나네. 나는 웃었다. 그동안 밥은 혼자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이제 혼자 먹기 싫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오빠는 식당 일도 도와주고 손님들에게 인사도 건넸다. 사장님 남편분이에요?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내 하루는 이제 조용하다. 식당 문을 닫고 불을 끄면 그 오빠가 늘 묻는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린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볼 용기였다는 걸. 이제라도 서로를 다시 마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진심이라면 결국 돌아온다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